똑똑하게 바르게 스마트폰 사용 3스텝 퀴즈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민입니다.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스마트폰 과일존 예방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 오늘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풀면서 배워나가 볼 텐데요. 먼저 친구들 소개부터 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진심인 안세은입니다. 진짜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잘 쓸 수 있는지 궁금한 김다니입니다. 오늘 퀴즈도 풀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얻어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과 약 10년을 함께 지내온 이도현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당연히 오늘 퀴즈도 제가 꼭 1등 할 거예요. 와, 네, 다들 각오가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 고등학생인 우리 친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바로 학업이나 성적과 같은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한 1단계 퀴즈 주제, 스마트폰은 우리 친구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오늘 퀴즈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각 단계별로 3문제가 주어지고요. 총 3단계를 거쳐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정답을 외쳐주세요. 자, 혹시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낀 친구가 있을까요? 이상한 게 없는데요? 그러게, 틀린 거 없잖아요. 공부 잘하고 있는데. 노트 필기한 거 안 보여주는 건가? 근데 요즘 애들은 잘 필기 안 하는데요. 맞아요. 혹시 했는데 일부러 안 보여주나? 정답! 첫 번째 학생이 두 번째 학생한테 일부러 노트 필기한 거 안 보여주는 거요. 인성 문제. 아닙니다. 정답은요,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 이게 바로 정답이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책을 찾아보고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색을 하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스마트폰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필기를 하고 있어요. 폰으로 녹음하면 되고 모르는 건 검색하면 돼요. 네, 그렇긴 하죠. 물론 녹음과 검색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검색을 하면 필요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한창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될 시기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운동도 안 하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좀 공감들 하시나요? 하긴 암기나 메모를 다 폰이 해주니까 암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뭘 찾으려고 폰 켰는데 좀 느리게 뜨거나 잘 안 나오면 갑자기 확 짜증도 나요. 참을성이 제로가 되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과하게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태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결국 감각적인 만족만 촉구하게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MC님 말에 완전 공감. 저도 사실 저런 생각으로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아쉽게도 아무도 맞춘 친구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몸풀기였고 이제 시작이에요. 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 알아요.
디지털이랑 격리잖아요. 뭔가 혼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막 마음이 되게 편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접근은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 조금 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요. 네? 격리니까 직접 만나는 것보다 대화로 소통하는 걸 더 편하다고 느끼고 선호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도현 친구가 말해준 게 정답입니다.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껴진다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모습들 자주 보지 않나요? 왜 함께 있는데도 각자 스마트폰 하기 바쁘죠? 맞아요. 저번에 저희 조별과제 하려고 쉬는 시간에 조별로 모이자 했는데 같은 교실에 있었는데도 폰으로 채팅방 만들어서 메신저로 대화했었어요. 너도? 나도 그랬는데.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메신저로 엄청 활발하게 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같은 교실에 있었는데 왜 굳이 채팅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했지?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직접 대화 자체가 점점 더 어렵고 사회에 진출해서 겪게 될 다양한 인간관계에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평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평소에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네요. 맞아. 채팅방에서는 엄청 활발한데 실제로 보면 엄청 조용한 애들도 많아요. 네, 청소년기에 학교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안에 작은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친구와 직접 대화를 하기보다 SNS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 대면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점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그건 좀 소름인데요?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을 비도덕적인 행동들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막 무서운 일들. 정말 소름이네요. 평소에 누군가와 소통할 때 편하다고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 진짜 기억해야겠어요. 네. 자, 그럼 1단계 마지막 퀴즈. 이번 퀴즈를 통해 진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할 텐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스크린 타임, 디지털 웰빙. 저요. 아, 저거 시간 체크하는 건데 뭐였지? 맞아요. 저거 제 폰에도 있어요. 지금 두 친구들이 감을 잡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요. 저거 어떤 앱을 얼마나 쓰는지 체크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다니 친구가 정답입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최소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3시간이요? 2배는 더 쓰는 것 같은데? 저도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시간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폰을 몇 시간 쓰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쓰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다니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실제로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렇다는 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진행자님 멘트가 너무 전곡을 찌르는데요? 맞아요. 사실 진짜 인정. 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바로 스크린 타임, 디지털 웰빙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이면 설정에서 스크린 타임을 눌러서 카테고리별, 앱별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알림이 떴는지, 화면을 몇 번 깨웠는지, 폰을 볼 때 제일 먼저 쓰는 기능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디지털 웰빙 등 다른 스마트폰들도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추측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겠죠. 제 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대박 신기해. 그럼 SNS를 얼마나 쓰는지, 너튜브를 얼마나 보는지도 다 나온다고요? 난 인별그램 없으면 못 사는데. 인별그램 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매일 기록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가끔은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사용하는지, 하루 중 어떤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빈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죠. 이건 완전 꿀팁인데요? 스마트폰을 몇 년을 썼는데 이건 진짜 몰랐어요. 나 아이폰인데 이따 끝나고 스크린 타임 한번 해봐야지. 네, 1단계 퀴즈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역시 1단계로는 승부가 안 나겠죠. 저번 퀴즈를 못 맞췄네요. 그치만 2단계와 3단계가 있으니까요. 아직 역전의 기회는 있다. 전 분명히 퀴즈를 풀었는데 뭔가 제 일상을 들여다본 기분인데요. 네, 저도요. 전 평소에 폰을 어떻게 쓰고 있었나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와, 저는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푼다고 해서 굉장히 목숨 걸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 퀴즈쇼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은 분명 편리한 도구지만 너무 스마트폰에만 의존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을 비롯해 사고 능력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사람과 만나서 직접 소통하지 않고 디지털 비대면 소통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죠? 매일매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스크린 타임 기능이나 디지털 웰빙 기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주요 앱의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으면 스스로 고쳐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1단계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2단계에는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단계로 이동해볼까요? 다음 단계로 고고고!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비대면 소통에만 의존하게 되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